저는 40대 초반에 홀로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모든 워킹맘들이 그렇겠지만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예전 상처받고 힘들었던 전업주부였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은 몸만 좀 피곤할 뿐 비교도 되지 않는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니죠. 저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흔히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던데 정말 제 전 남편은 그 말이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애당초 결혼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지. 도대체 그렇게 자기 식구들이 좋으면서 왜 저랑 결혼을 했는지 지금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망할 결혼 생활에도 감사한 일은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소중한 제 딸이고 두 번째는 일이에요. 딱히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둘 마음은 없었지만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고 싶었던 저는 잠시 일을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했는지 일하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았는데 제가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이동하면서 저희의 만남이 시작되었죠. 남편의 첫인상은 참 멋있었어요. 직급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능력이 워낙 좋아서 저희 부서 팀장님이 남편을 많이 의지할 정도였거든요. 팀장이 과장한테 의지를 하다니.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하지만 선뜻 고백은 할 수 없었는데요. 용기도 용기지만 사내 연애가 잘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건 모험이다 싶어서 그냥 남몰래 좋아하기만 하기로 했는데요. 누굴 좋아하는 마음은 표가 나는 법인지 자기한테 호의적인 저를 남편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잘 모르는 걸 따로 자세히 설명해주며 저를 챙기는데 이 남자도 어쩌면 나를 좋아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요즘 말로 남편과 저는 썸을 탔던 거죠. 그리고 그런 설레는 밀당은 지치고 힘든 회사 생활에 한 줄기 빛이었고 그렇게 두 계절을 보낸 남편과 저는 같이 외근을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동료로 나갔다가 애인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이쯤 되면 다들 인연인가 보네, 드라마가 따로 없네 라며 저의 연애담을 재밌어 하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남편과 3년 넘게 연애하는 동안 크고 작은 싸움도 있었고 그 싸움으로 한동안 멀어지기도 했지만 끝끝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그때부터 일어난 문제는 예전 사소하게 다퉜던 연인 사이의 문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사실 저보다 남편이 꼼꼼한 편이라 다른 예비 부부들이 한다는 결혼 준비 리스트를 남편이 정리하며 저와 공유했는데 한 번은 예단과 혼수 리스트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저희는 서로 협의하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준 시댁 예단 목록에 시누이 샤넬 가방, 그것도 그때 당시 500만 원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네요. 자기야, 여기 샤넬 가방은 뭐야? 이것도 예단에 들어가? 그럼 내 동생도 자기 시댁 가족이잖아. 그래도 500만 원은 좀 아니지. 우리 반반 결혼하는데 시누이한테 500만 원짜리 가방을 해준다는 게 말이 돼? 난 솔직히 생각도 하지 않은 거라 당황스러워. 에이, 내가 내 동생 특별하게 챙기는 거 알면서 오빠 마음인데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래? 그럼 나도 누나 마음이니까 내 동생한테 500만 원짜리 시계 해줘도 돼? 이왕 반반하는 결혼인데 해주려면 똑같이 해야지. 내 동생은 예단 목록에도 없잖아. 그야. 원래 남자는 그렇게 필요한 게 없어. 그리고 자기 이러는 건 좀 유치하다. 처남은 직장 다니지만 내 동생은 대학생인데. 내 말이 대학생이 500만 원 샤넬 가방이 왜 필요해? 이거
자기 생각이야? 아니면 아가씨가 얘기했어? 그러지 말고 내가 양보할 테니까 100만 원으로 줄이자. 100만 원? 샤넬에 100만 원짜리 가방이 어딨냐? 결혼하기 전에 오빠가 주는 마지막 선물일 것 같아서 통 크게 주고 싶었는데. 자기 생각보다 인색하다. 인색하다고? 자기가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해? 됐고, 난 그런 걸로 자기랑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 형편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빠듯한 거 아니야? 그래, 알겠어. 그냥 빼자. 없는 형편에 100만 원도 많지. 내가 그냥 나쁜 오빠 할게. 그럼 됐지?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기분 나쁘니까.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연애할 때도 가끔 남편이 자기 동생을 지나치게 생각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저도 밑으로 남동생이 있지만 살면서 그런 마음은 가져본 적이 없어서 오빠랑 누나는 다른가? 했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저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유치하게 신우이한테 질투를 할 수도 없었고요. 아무튼 저의 반대로 예단 목록에서 신우이 명품 가방은 그렇게 빠지게 됐고 그 때문에 저는 신우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한 번은 결혼 준비 때문에 시댁에 갔다가 신우이한테 이런 제안을 받게 됐어요. 언니, 결혼 준비 힘들죠? 웨딩드레스는 골랐어요? 저도 드레스 투어 가보고 싶은데. 언니, 아직 드레스 투어 안 했으면 저랑 같이 하면 안 돼요? 원래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게 더 고르기도 쉽잖아요. 네? 근데 친정엄마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쩌죠?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냐? 안사돈한테 말하면 되지. 우리 딸이 안목도 높고 그런 데는 젊은 사람이랑 가야지. 우리 딸이 벌써부터 올케 언니 챙기려고 하는데 같이 다녀라. 혼수장만 할 때도 같이 다녀. 네? 그래. 나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 내는 것도 힘든데 희경이랑 다니면 되겠다. 희경이가 내 취향 제일 잘 알거든. 그럼 오빠 나만 믿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웨딩드레스 투어 다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스튜디오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아가씨가 자기도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오빠, 나도 오빠네 웨딩 촬영할 때 한 컷만 찍으면 안 돼? 기념으로 엄마랑 같이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찍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웨딩드레스도 못 입고 결혼했잖아. 그러네. 내가 그 생각은 못했다. 자기야, 어때? 우리 마지막 촬영할 때 다 같이 찍으면 가족 사진도 되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겠다. 그치? 자기야, 그건... 됐다. 웨딩드레스 빌리는 값도 그렇고 사진 찍으려면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해야 할 텐데 나는 됐어. 우리 희경이만 좀 끼워줘라. 단독 사진도 괜찮고. 에이 엄마 무슨 소리야. 아들이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봐. 그러지 말고 같이 찍자. 시어머니는 일찍 혼자가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신우이도 시어머니를 엄청 챙겼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신우이 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은 남편이 비용을 따로 내려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비용도 저희 공동 결혼 비용에서 나갔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결혼 준비에 있어서 계속 뭐든 자기 집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더군요. 그래서 더는 휘둘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다가는 결혼 생활도 시댁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도 했고요. 저기 자기야, 이런 말 나도 좀 하기 힘든데 우리가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 세우고 우리 비용 처리한 거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돈에서 자기 집 쪽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래서는 반반 결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인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해? 서운하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반반 비용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서 비용 쓰면 자기는 좋겠어? 얼마나 썼다고 그러냐? 그리고 내 동생이 결혼 전부터 자기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정말 모르겠어. 일부러 자기 시간 빼고 엄마 모시고 나와서 자기랑 더 많이 시간 가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난 고맙기만 한데. 자기는 거기에 깨지는 돈만 생각해?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 실망이다. 나는 그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이랑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어. 이제 자기 가족은 나랑 우리 식구들 아니야? 뭐라고? 물론 자기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너무 일방적이잖아. 그러는 자기는 우리 식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무슨 노력을 하는데 난 나도 그렇고 자기한테 그런 거 강요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 아니야? 나는 좀 더 자기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겐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었죠. 그리고 결혼하면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누구보다 자기 식구 생각하는 마음이 크니 결혼하면 시댁 가족보다 저를 더, 그리고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에게 더 마음을 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딸이 태어나도 남편은 제 기대와 달리 변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이를 낳고 당장 애 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친정 아빠가 암투병을 하고 계셔서 친정엄마는 병간호로 바쁘셨고 시어머니는 절대 애는 보지 않겠다고 하니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딸인데 엄마인 제가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주변에서는 일 그만두면 무시당한다고 마음은 좀 아프더라도 애는 시터에게 맡기고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했는데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남편에게 잔소리 듣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남의 손에 제 딸을 맡기기 싫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먼저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저를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아이가 도리진하고 거짓말처럼 남편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와도 힘들게 돈 벌다 늦은 거니 당당했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모처럼 일찍 오는 날이면 딸아이를 눈으로만 보는데 환장을 노릇이었어요. 거기에 살림과 육아는 휴가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남편에게 도움을 받을까 기대를 하며 주말만 기다리는데 주말이면 왜 그렇게 시댁을 가자고 하는지 저의 고난은 끝이 없었네요. 원래 며느리들이 시댁 가면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 동의하에 가족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인간이 그걸 까먹고 또 시댁 식구들과 주말 약속을 잡아왔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가 와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는데 자기 괜찮지? 이번 주말? 자기 벌써 잊었어? 이번 주말에 유나 데리고 동물원 가기로 했잖아. 우리끼리 1박 하려고 펜션도 예약했는데. 뭐? 그게 이번 주야? 에이, 어쩌지? 그냥 동물원만 다녀오면 안 돼? 펜션은 취소해도 되잖아. 거기서 고기 먹고 자고 오나? 우리 집에서 고기 먹고 자고 오나? 똑같지 않아? 뭐가 똑같아? 그리고 우리 이번 달에 벌써 시댁에 3번이나 다녀왔어. 주말마다 그렇게 가면서. 어머니는 어쩜 이번 주에도 또 오라고 하실 수가 있어? 뭐?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엄마가 자기 힘들까봐 애 봐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데. 그리고 굳이 차 막히는 주말에 동물원을 가야 해? 돌쟁이가 뭘 한다고. 자기 회사 그만두고 시간도 많잖아. 평일에 차 안 막힐 때 가. 내가 차 두고 가면 되잖아. 뭐라고? 내가 남편이 없어. 우리 딸이 아빠가 없어. 물론 차는 막히겠지. 근데 자기랑 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유나 낳고 우리 가족만 외출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항상 여행은 자기 식구들이랑 같이 다녀야 하고. 그럼 애당초 왜 좋다고 했어? 내가 펜션 예약한다고 했을 때는 알겠다며. 내가 이렇게 겹칠 줄 알았냐? 그리고 주말이면 다 비싼데 자기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 펜션 갈 돈이면 삼겹살을 5번은 구워 먹겠다.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한 사람은 자기야. 근데 뭐? 살림하는 여자가 생각이 없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자기가 어머님한테 부탁드려. 난 다시 회사 나가면 땡큐니까. 우리 엄마 힘들잖아. 장모님이면 모를까. 장인어른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잖아. 집에서는 간호 안 해? 됐어. 난 이젠 시댁 가기 싫으니까
정 가고 싶으면 자기만 가서 삼겹살 먹고 와. 난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다녀올 테니까. 뭐라고? 친정 식구랑 간다고? 장인어른 몸도 안 좋으신데 가긴 어딜 가? 난 여자가 걸핏하면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별로라고 생각해. 가뜩이나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알겠어. 그놈의 동물원 가면 되잖아. 됐어. 엎드려 절 받는 거 나도 싫어. 아빠도 모처럼 밖에서 바람 쐬면 좋아하실 거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식구만 챙기는데 나도 우리 식구 챙겨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우리 아빠 태어난 지가 언젠데 자기는 어쩜 우리 집에 한 번을 가자는 소리를 안 하냐? 한 달에 자기 집 3번 가는 동안 우리 집은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난다. 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댁에 가지 않을 거니까 자기 혼자 다니든지 알아서 해. 뭐? 혼자 가라고? 처갓집이야. 시간 많은 자기가 평일에 가면 되고 나까지 갈 필요 있어? 괜히 아프신데 신경만 쓰이잖아. 나도 다 장인 장모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 아 몰라. 알았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날 저는 남편과 그런 후 가장 크게 싸웠어요. 저도 참았던 게 많았던지라 그게 한 번에 터졌거든요. 결국 남편은 주말에 보란 듯이 시댁을 갔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차를 끌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생은 상황을 모두 전해 듣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왔고 그렇게 예정이 없었지만 저는 모처럼 친정 식구들과 가족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마음은 불편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여행도 아니었고 남편이 결국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저는 서운하다 못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도 그런 저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러던 중 딸아이를 재우고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아빠가 집에서 저를 주려고 챙겨왔다며 서류봉투를 건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그게 예전부터 아빠가 갖고 있던 땅 문서다. 아빠가 이건 너한테 주려고 미리부터 챙겨놓고 있었던 건데 건우한테 듣고 오늘 김서방 안 온다고 하길래 냉큼 들고 왔다. 네? 그게 무슨... 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운다고 네 엄마한테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결혼 전에는 그래도 듬직하고 쓸만해 보여서 걱정을 안 했는데 막상 결혼시키고 보니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땅 네 명의로 조만간 돌려놓자. 사람이 돈이 있어야 기가 안 죽어. 그래도 건우도 있는데 제가 그거 가져도 돼요? 누나, 나 능력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땅 말고 또 재산 있죠? 난 괜찮으니까 누나 가져. 그리고 매형이 무시하면 확 질러. 오늘 일도 그래. 어떻게 누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게 말이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우리 딸 달라고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더니 다연이 너 또 다른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유나 아빠가 자기 식구들 생각하는 마음이 좀 유별나서 그래. 그거 빼고는 괜찮아. 그리고 아빠, 이거 너무 감사한데 나중에 받을게요. 벌써 유산 상속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래요. 아빠 요즘 많이 회복되셨는데 그냥 이건 정말 나중에 받을게요. 나중은 무슨, 아빠는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싶어. 그래야 사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있다 가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줄 때 받아. 내가 직접 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는 마치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저에게 땅 문서를 주셨어요. 그 땅은 예전부터 아빠가 노년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겠다고 사놓은 땅이었는데 아빠가 아프셔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땅이었어요. 대략 500평 정도 되는 큰 땅이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땅을 받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빠 말대로 든든하기도 했지만 어쩐지 이렇게 아빠를 보는 날이 많이 없을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는 애써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아빠가 저희 딸과 1박 2일을 지내면서 너무 많이 좋아하셨고 앞으로 이런 날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며
당신이 꼭 건강해지겠다고 하시는데 그 의지로 아빠가 완치되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는 끝내 세상을 떠났고 제가 아빠에게 받은 땅은 미리 물려받은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아빠의 영정 사진을 보며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에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거의 산송장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요, 정말 의외로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온 시어머니는 당신이 유경험자라며 저희 엄마를 위로하셨고 당신도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3일 연속 장례식장에 오셔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는데요. 아빠를 잃고 기쁜 슬픔에 빠진 저를 꼭 안아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건지 그동안 서운하고 얄미웠던 마음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라도 남편의 바람처럼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남동생과 제가 장례를 마치고 부의금을 계산하는데 저희 시어머니 이름의 봉투는 보이지 않았어요. 꼭 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시어머니가 깜빡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오셔서 고생한 게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친정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시누이한테 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제 기분은 팍 상하고 말았네요. 엄마, 그래서 엄마는 부의금 대신 몸으로 떼어고 온 거야? 그래,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돈을 꽤 많이 내더라고. 세상에나, 내가 그 양반이랑 무슨 친분이 있다고 그런 돈을 내냐? 그래도 그렇지, 부의함 열어서 다 확인했을 텐데. 괜찮아. 그러는 저는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대단하게 해왔냐? 나도 지한테 민망해서 얘기를 못하듯 지도 나한테 말 못하겠지. 그거였어요. 웬일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나 했더니 돈이 아까워서 몸으로 때우시려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알게 돼 불편한 진실에 저는 또다시 마음을 다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시댁에도 가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끝내 문제의 불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정말 어이없게도 제 동의도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는데요. 남편이 제가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니 시댁 식구들을 저희 집으로 부른 게 문제였어요. 참 당황스럽고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대놓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싫어하는 티를 낼 수가 없어 일단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내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자 싶었죠. 그렇게 저는 예정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내어줄 저녁밥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별다른 일 없이 밥을 먹고 과일까지 먹으며 어서 빨리 저들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배가 아프시다며 화장실을 가셨는데 그 사이 시누이가 제 남편에게 찰싹 붙어 용돈을 달라고 애교를 떨더군요. 오빠, 나 이번에 남친이랑 제주도 놀러 가는데 오빠가 동생 용돈 좀 주면 안 돼? 여행 갈 때 입고 갈 예쁜 옷도 사고 싶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 그래? 알았어. 전에 오빠 회사에 데리고 왔던 사업한다는 그 친구 맞지? 남자답고 능력도 좋아 보이던데 얼마나 필요한데? 근데 니들 데이트 비용 각각 부담하는 거야? 아니, 평상시엔 남친이 내지. 근데 어떻게 여자가 맨날 얻어먹어. 나도 가끔은 사고 해야지. 요즘은 새언니처럼 남자한테만 의지하면 안 되는 세상이야.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아. 요즘은 여자도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다니까. 그래, 얼마면 되는데? 한 100만 원. 저는 신우이의 말에 더는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남편에게 의지하려 돈을 안 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불쾌했고 용돈을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니 말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부정하기는커녕 자기 동생 말이 다 맞다는 듯 말하는 남편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할 말은 하고 살자고 결심했죠. 아가씨, 100만 원이라뇨.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데 경비를 저희 보고 다 내달라는 거예요? 한 1, 20만 원이면 몰라도 그 정도는 저희도 없어요. 어머, 웃겨? 언니, 내가 지금 언니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우리 오빠한테 달라고 한 거잖아요.
언니가 버는 돈도 아니면서 언니가 왜 끼어들어요? 설마 오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새언니 경제권 줬어? 그거 엄마 알면 큰일 나는데. 오빠도 알지? 우리 엄마 그런 거 딱 질색인 거. 아가씨, 그건 아가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은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 제가 원해서 일 그만두지 않았어요. 아가씨 오빠가 먼저 저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했다고요. 자꾸 저 들으라고 이상하게 말하는데 저 더는 못 참아요. 헐, 진짜 어이없어. 못 참으면 뭐 어쩔 건데요? 왜? 한 대 치게요? 내 친구 새언니들은 거꾸로 시누이 여행 간다고 하면 알아서 경비도 챙겨주고 옷도 사준다고 하는데 어쩌면 언니는 생긴 것처럼 그렇게 쪼잔해요. 됐어요. 나 기분 망쳐서 여행이고 뭐고 안 갈 거야. 오빠, 그깟 돈 안 줘도 돼. 희경아, 왜 그래? 당신 뭐해? 빨리 내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오빠가 1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화 풀어. 아, 몰라. 이왕 줄 거 기분 좋게 주면 좋잖아. 그리고 새언니, 솔직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새언니 혼수도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으면서 나랑 우리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 그만큼 뭔가 마음으로 때워야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는 괜히 이런 일로 저 서운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 제기를 의심했어요. 챙길 거 다 챙겼다는 듯 시누이는 의기양양하게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일부러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할 뿐 이 일에 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 저와 싸워야 한다는 걸 직감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오겠다던 남편은 사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저에게 따지듯 말씀하셨는데요. 예, 나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집에 와서 희경이한테 다 들었다. 네가 돈 아깝다고 내 아들한테 동생 용돈 주지 말라고 했다며. 그게 네 돈이야? 내 아들이 번 내 아들 돈이지. 어디서 지가 주인 행세를 하려 들어? 어머니, 아들 돈이냐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저는 뭐 집에서 놀아요? 어머님이 저희 딸 봐주신다고 하셨으면 저 회사도 그만둘 일 없었어요. 회사도 그이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그리고 아가씨가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용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빠듯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말은 잘하는구나. 어쨌든 넌 가족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잖아. 혼수도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으면서 귀한 내 아들만 틀들 볶고? 너 계속 그런 식으로 굴면 욕은 니네 부모가 먹는 거야. 알아? 왜 거기서 저희 부모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아가씨도 어머님이랑 같은 말을 하던데 제가 혼수를 뭘 안 했다고 하시는 건데요. 저희 결혼 준비 정확히 반반씩 내고 반반 결혼했어요. 오히려 아가씨가 저 결혼 준비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돈을 더 써서 제가 더 낸 꼴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저희 아빠 장례식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돈 아깝다고 몸으로 때우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야, 넌 그 입이 문제야. 아우 시끄러워. 내 딸이 썼으면 얼마나 썼냐. 그리고 나도 니네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돈값 하고 왔어. 그럼 됐지. 뭘 그렇게 피곤하게 따지는지? 너 그렇게 마음 뻗으면 벌 받는다. 그리고 네 아버지 세상 뜬 지가 언제냐. 너 그 핑계로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요리 빼고 저리 빼는데 너 잔머리 더 굴렸다간 나한테 홍군형 날 줄 알아. 네 남편은 오늘 내 집에서 재우고 출근시킬 테니까 기다리지 마라. 어디 여자가 할 짓이 없어서 지서방 바가지를 긁으려고 들어. 아우 꼴 보기 싫어. 끊어. 저는 끊어진 핸드폰을 부여잡고 그날 밤을 꼴딱 세우며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복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서둘러 복직을 하자고 결심했고 남편과도 계속 이런 식이면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뒤 저는 남편을 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만정이 떨어지니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런 저를 불편해했고 결국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먼저 하는 거 있죠. 저기 있잖아, 다현아. 그때 우리 가족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반반 결혼이라고 말 안 했거든. 그런 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 풀고 오늘 저녁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뭐? 잘못을 누가 했는데 나더러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제정신이야? 사과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라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나도 말하자.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자기가 대놓고 자기 집에 이것저것 더 챙겼지? 근데 왜 욕은 내가 먹어? 누군 그거 안 아까운 줄 알아? 그건 자기도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으니 그 정도는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건 치사한 거지. 그러니까 왜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냐고. 애당초 자기가 제일 나빠. 자기가 처음부터 중심을 잘 잡았으면 이런 일은 없다고. 그렇게 자기 집 식구가 좋으면서 왜 결혼을 했어? 그냥 자기 식구들이랑 살지. 야, 너 말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내 잘못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갈라서. 그럼 되겠네. 난 뭐 아쉬울 거 있는 줄 알아? 집 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사위라고 뭐 챙겨주시는 것도 없는데 나도 이혼하면 편해. 오히려 벌이도 없이 애 딸린 네가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고 변한 거야? 그리고 갈라서자고 하면서 당연히 애는 챙길 마음이 없나 보지? 됐다 그래. 이혼해. 내가 그렇게 나오면 겁날 줄 알아? 누가 할 소리. 지금 이혼하면 누가 제일 아쉬운데. 너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 나도 우리 식구랑 잘 지낼 마음 없는 너 같은 여자는 나도 더 살고 싶지 않으니까. 딴소리? 너나 하지 마. 지금 나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하나 본데. 나 이래봬도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물려주신 500평 땅도 있어. 나도 더는 아쉬울 거 없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법원 가자.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내내 숨겨두고 있던 땅 이야기도 한 거고 그날만큼은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갈라설 걸 하는 생각이 들 찰나 남편은 거짓말처럼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혼은 아이를 위해 신중하잖아.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이혼 상담을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숨겨둔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완벽하게 태세 전환을 했고 자기 집 말고는 관심 없던 사람이 저희 친정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긴 간병 끝에 허리와 무릎이 아픈 저희 엄마를 성심성의껏 챙기더군요. 저희 엄마는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감동까지 받아서 저에게 되려 이혼을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엄마, 저 사람 지금 다른 꿍꿍이 있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노력을 하잖아. 네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 있으면 김서방도 더는 더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당분간은 보류하자. 유나도 생각해야지.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인간의 얄팍한 수를 다 아는데 이대로 넘어가도 될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고쳐서 살지.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웬일로 자기 집에 가자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저한테 자기 집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으면서 딸과도 잘 놀아주는데 솔직히 좋았어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굳이 이혼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어쩐 일인지 그렇게 아들 타령, 오빠 타령하는 시댁 식구들한테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 요즘 시댁에 가자는 소리도 도통 안 하네? 어머님도 아가씨도 연락 한 번 없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내가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 했어. 자기한테만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왜?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까 이상하네. 내가 물려받은 땅 때문이야? 그래서 요즘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잘하는 거고? 에이,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그때 이혼하자고 한 건 순전히 감정적이었어. 자기가 다 나 때문이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했던 거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이젠 우리 엄마보다는 장모님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 내가 부족한 사위라 죄송할 따름이지.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 3개월 동안 시댁에선 연락도 없었고 남편을 통한 일방적인 약속도 없었는데 그즈음 되니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불안해졌죠. 그래서 분위기도 떠볼 겸 시어머니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자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절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며느리 아니야? 웬일로 네가 나한테 먼저 전화를 다 줬니? 아우, 고마워라.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도통 연락이 없으셔서. 시어머니 안부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아, 예뻐라. 난 잘 지내고 있다. 내가 지난번에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구식이라 잘 몰라서 그랬어. 그나저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너네 언제 한번 집에 오지 않을래? 유나도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너 사과하는 의미로 너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놓을게. 너는 와서 밥만 먹고 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헌대를 받는 건요. 그래서 남편도 바랄 것 같은 생각에 그 주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배려하는데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댁에 도착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누이에게 너 그러지 말고 네 이렇게 편하게 밥 먹게 유나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 편의점 가서 간식도 좀 사주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가 알겠다며 제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안 힘들었지? 오히려 너무 잘해주시니까 내가 막 어색하더라. 그랬어. 난 엄청 좋더라. 사실 내가 바라던 게 이거였거든. 우리 식구들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이젠 걱정하지 마.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 잘할게. 솔직히 난 자기가 다른 마음 때문에 나한테 잘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까지 중간 역할을 잘해주고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잘해주니까 나도 좋다. 생각해보면 나도 무뚝뚝하고 불만만 많았어. 앞으로 나도 잘할게.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젠 싸우지 말고 진짜 행복하게 살자. 시댁 친정 그렇게 편가르지 말고 한 가족으로. 어때? 그래, 좋아. 다행이다. 나 솔직히 장인어른이 자기한테 그런 땅을 물려주셨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걸 자기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에 많이 놀랐어. 내가 그 정도로 자기한테 신임이 없었나 싶어서. 아, 그건 우리가 맨날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 이해해. 그래서 나도 반성하게 된 거야. 자기 말처럼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지난 얘기는 그만하자.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 자기 말이 맞아.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지낼 거니까 장인어른이 주신 땅 공동명의로 하는 건 어때? 땅이라는 게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 시세도 보고 적절하게 팔기도 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아, 그런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빠가 나한테 주신 땅이기도 하고 친정 식구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 내가 잘은 모르지만 시세도 챙겨보고 자기랑도 손해나지 않게 의논할게. 그럼 됐지?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근데 잘할 수 있겠어? 워낙 넓어서 자기 혼자는 힘들 것 같은데 요즘 사기도 엄청 당한다고 하고. 정말 괜찮겠어? 난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길 바랬어요.
한참 상처가 아물고 있었기에 남편이 다른 마음으로 공동명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길 간절히 바랬죠. 다행히 그날 이후 남편은 더는 땅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여전히 저를 배려하고 챙겨줬고 저 역시 더는 시댁에 가는 게 불편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았던 것이 잘못이었는지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저에게 내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마침 시누이가 만나던 남자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시댁에 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고 끙끙 앓고 계셨는데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시누이 남자친구 집에서 저희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휴, 이게 다 능력 없는 내 탓이지.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냐? 저렇게 둘이 좋아 죽는데 그 집에서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반대를 하니 어쩌면 좋아. 아가씨 남자친구는 뭐라는데요? 집에서 반대하면 결혼 안 한대요. 말은 자기만 믿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집 보내면 그 집에서 내 딸을 구박하지 않겠어?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인데 시집살이 하는 꼴은 못 보지. 이럴 때 번듯한 집이라도 한 채 사서 보내주면 우리 희경이 기도 살고 딱 좋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 로또도 맞지를 않는다. 저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결혼이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그냥 이참에 결혼이 연기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결혼을 생각하기엔 저희 시누이가 나이가 많이 어렸거든요. 제대로 직장생활도 한 번 하지 않았고 20대 초반에 결혼이라니 순수하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언니, 저 정말 우리 그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언니는 뭐 좋은 생각 없어요? 좋은 생각이요? 저는 그냥 아가씨가 너무 아까워요. 지금 나이가 얼마나 좋을 땐데. 유나 아빠한테 들으니까 그 남자랑 8살 차이 난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어머 언니,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결혼하지 말라고요? 언니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나같이 없는 여자는 결혼하면 안 돼요? 아가씨,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모셔가도 모자랄 판에 반대하는 결혼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나 싶다는 거죠. 아가씨는 젊잖아요. 젊으면 뭐해요? 집 하나 해갈 수 없는데. 그러지 말고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언니 물려받은 땅 있다면서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 땅 엄청 올랐던데. 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요. 오빠한테 들어서 알았죠. 500평이나 된다면서요. 엄마랑 저 그 땅도 직접 가서 보고 왔어요. 언니, 그러지 말고 그 땅 팔아서 저 좀 도와주세요. 축의금도 필요 없고 결혼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한강뷰 30평대 아파트 한 채만 사주세요. 그럼 평생 언니한테 충성하고 살게요. 네, 언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그러자 저희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예, 유나 엄마야. 그러지 말고 네가 딱 한 번만 도와줘라. 식구 좋다는 게 뭐냐? 네가 시누이가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건데 네가 언니 마음으로 좀 큰 맘 한번 먹어주면 안 되겠니? 너도 경험이 있잖아. 자고로 여자는 시집갈 때 많이 해가면 해갈수록 사랑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하마. 네가 우리 딸 좀 도와줘. 그래 자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잖아. 자기가 딱 한 번 도와주면 내가 평생 머슴처럼 잘할게. 다들 나한테 왜 그래? 결국 그 땅 때문에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저희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왜 저희 아빠가 주신 땅을 아가씨 때문에 팔아야 하는 건데요? 당신, 그래서 나한테 전에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어? 우리 아빠 땅 팔아서 당신 동생 집 사주려고. 돌았니? 예, 너는 무슨 여자가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냐, 쌍스럽게? 그리고 내가 내 딸 생각을 하지 남의 딸 생각을 왜 해? 공동명의 해주면 우리 아들이 어련히 그 돈 불려줄까? 집 사주는데 얼마나 든다고? 너 그럼 못 쓴다? 네 아버지도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땅을 왜 주셨는데요. 당신들한테 무시당하지 말라고 주신 땅이에요. 꿈 깨요. 언니, 제발요. 언니도 알잖아요. 저 시집만 가면 부자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평생 은인으로 잘할게요. 철마다 명품 백도 사주고 우리 엄마 노후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아가씨, 전에 아가씨가 그랬죠.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근데 아가씨 좀 봐요. 아가씨가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할 건데요? 됐어. 더럽고 치사하니까 그만두래. 내가 퇴직금 털고 대출받아서 사줄게. 그럼 되잖아. 자기도 진짜 너무한다. 이젠 한가족으로 생각하기로 해놓고 돈 앞에선 어쩜 사람이 그러냐? 누가 할 소리. 자기야말로 어쩜 그럴 수 있어? 퇴직금에 대출을 받는다고? 그럼 돈은? 얘, 너도 좀 착착해라. 네가 땅 갖고 그러니까 부담 못한 내 아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 왜? 그 돈도 아깝냐? 그러지 말고 네가 그 땅 팔아.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이 적기란다. 지금 팔아야 해. 그래야 손해를 안 본다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내 딸 기 안 줄게. 혼수도 좀 짱짱하게 해주고. 그럼 좀 좋아? 그건 이 집 식구만 좋은 거죠.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이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기도 마음대로 해. 난 단 한 푼도 안 도와줄 거니까 그건 명심하고. 저 싸가지 없는 년? 땅 있다고 유세를 떨어?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시댁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마.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뒤통수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났어요. 설마 이 꼴을 보고 제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남편 놈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죠. 당신이 지금 그 땅 있다고 무서운 게 없는가 본데 우리 이혼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땅 절반은 내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나랑 결혼하고 물려받은 거잖아. 그럼 명의는 자기 앞이라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하던데. 웃기고 있네. 그래, 법으로 따져보자. 이젠 당신이 어떤 떡밥을 던져도 난 당신하고 살 마음 없어.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래도 먼저 이혼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준비는 그리 어렵지도 않았는데 사실 남편이 주장하는 유산에 대한 재산 분할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또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틸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저희 아빠가 물려주신 땅도 지키고 아이를 낳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할 때 집이며 혼수를 반반으로 하고 제가 남편과 시댁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것이 인정되어 재산도 반반 정확히 분할할 수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난동까지 피웠는데 집단에는 저를 또 구워 삶아서 이혼을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난 정말 이혼까지 할 마음은 없었어. 나 아무런 욕심 갖지 않을 테니까 버리지만 마. 응?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 서운하게 한 건 그냥 우리 엄마나 희경이가 불쌍해서 그래서 자기가 좀 잘해줬으면 했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쇼하고 있네. 다른 뜻이 없어? 그렇게 불쌍하면 네가 결혼하지 말고 평생 네 식구 뒤치다꺼리하고 살지. 왜 엄한 날 끌어들였어? 자기 식구랑 내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그런 건 불가능해. 됐고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 달라질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다현아, 잠깐만. 유나 엄마, 제발 잠깐만. 나 이제 우리 가족 안 보고 살게. 당신이 원하면 연 끊고 살게. 제발 한 번만 더 나 믿어주면 안 돼?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자기가 먼저 나 좋아했잖아. 그래, 내가 순진하고 미련했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이 싫어. 비켜! 저는 그 뒤 최대한 빠르게 저의 결혼 흔적을 지워갔어요. 남편과 이혼이 결정된 그날부터 짐 정리는 물론이고 어지간한 재산 분할은 끝냈는데 마침 살던 전셋집 계약도 만료가 다 돼서 보증금 절반까지도 야무지게 챙겼네요. 그리고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간 저에게 친정엄마는 씁쓸해하시긴 했지만
그런 집구석과는 연을 끊는 것이 맞다며 저를 안아주셨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반갑지 않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의 친정까지 찾아와 마당에 엎어져서는 땅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아가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 이혼만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시는 너희 앞에 안 나타날게. 내 아들 죽는다. 제발. 언니, 집 사달라고 안 할게요. 그동안 시누이 짓 한 것도 미안해요.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집 가뜩이나 가난한데 언니까지 우릴 버리면 우린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봐요.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딸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썩 나가지 못해요. 다현아, 물 틀어라. 저것들 싹 다 내쫓게. 친정엄마는 그동안 제가 당한 이야기 때문에 이성을 잃으셨는지 마당 수도과에 설치된 호수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물을 마구 쏘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꽤 쌀쌀해서 추웠는데 물이라는 게 맞으면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결국 땅바닥을 구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물을 쫄딱 맞고 도망치듯 친정에서 나갔고, 그날 저녁 퇴근한 동생은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다음날 보안업체를 집에 불렀는데요. 결혼하고 내내 시댁에서 객식구 취급만 받다가 이제야 진짜 내 가족 품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이래서 가족 울타리가 좋다는 거구나 또다시 느꼈죠. 저는 이혼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재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많이 냈는데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물려주신 땅 일부를 팔아서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는데 욕심내지 않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발전해가는 제 사업에 감사하고 살아가다 보니 지금은 그래도 어디 나가면 사장님 소리는 듣게 됐어요. 직원도 10명이나 있고요. 처음엔 참 어색한 호칭이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어느새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아마도 하늘에 계신 아빠가 저를 도와주고 계신 거겠죠. 결국 아빠가 물려주신 그 땅 덕에 제가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랑하는 제 딸을 제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빠의 빈자리까지 제가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딸의 활짝 웃는 그 미소만큼은 평생 지킬 수 있는 엄마가 되려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저는 고군분투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제 의지가 충만하니까요. 그리고요, 얼마 전 먼저 다녔던 회사 동료에게서 남편이 제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배 아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 인간 계속 후회하고 배 아프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고 싶습니다. 사업도 인생도 모두 성공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길었던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날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